혈우 사회의 이곳저곳을 속속들이 파고들어 살펴보는 헤모필리아 TV의 헤모인사이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통쾌한 썰을 풀어주실 혈우계의 김구라, 헤모필리아 라이프의 김태일 편집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주 연속 나와주셨어요, 편집장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제일 시간이 많거든요. 남는 시간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겁니다. 와우, 선물이요? 네. 이게 뭔가요, 편집장님? 이건 얼룩말 신발끈이에요. 신발끈이요? 네. 신발은 안 주시고 왜 신발끈만?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혈우병 치료제 제약사들의 사회공헌입니다. 관련 제약회사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의 산업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그 전 세계에 희귀 질환이 몇 종류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아직까지 다 집계는 되지 않았겠지만 약 7천여 개의 희귀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발굴이 될 거고요. 이 7천여 개의 희귀 질환 중에 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질환이 혈우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와 R&D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암이나 만성질환 같은 것이 제약계의 블루오션이었다면요. 지금 그 블루오션이 희귀질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는 대략 잡아서 전 세계에 약 1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엄청난 숫자죠. 알려진 기업만 한 20개 정도 국내 글로벌 굴지의 제약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연구소 기업까지 포함을 한다면요. 약 40여 개의 회사가, 제약회사가 혈우병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R&D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공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는 적절한 이제 홍보 활동이기도 하죠. 주로 그러면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나요? 글로벌로 좀 보면요. 약품을 기부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우병은 약품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그래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요. 이런 값비싼 치료제를 이용할 수 없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는 치료제가 없어서 죽어가고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계 혈우연맹 차원에서 여러 제약사에게 도네이션을, 약품을 기부받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노피와 소비라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2014년부터 약 10억 IU가 기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슈도 이러한 활발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C 녹십자도 2016년부터 600만 IU에 해당하는 약품 그린진 F였다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 600만 IU를 WFH를 통해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WFH의 이런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사회공헌을 지속하고 있는 곳들이 화이자나 다케다 제약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글로벌리 보면은 이렇게 혈우병에 대해서 많이 개발되어 있는 위에 올라서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저개발 국가들은 치료제가 그리고 치료 기술도 없는 곳들이 많이 있죠. 이런 곳들을 서로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갭 프로그램 그리고 트위닝 프로그램 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지원 재단을 설립을 해서 환자단체 활동과 그리고 환자 가족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이러한 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혈우사회 지원 이외에도 사회 전체를 향한 캠페인성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희귀질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노피 젠자임 회사가 희귀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웹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이 희귀질환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얼룩말 신발끈이죠. 네네. 요게 한국 화이자 제약에서 진행하고 있는 얼룩말 캠페인이라는 그런 것인데요.
이게 그 의미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게 말발굽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일반적인 그 말이 아니라 희귀한 얼룩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의료진과 일반 사회에서 이 희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캠페인이라고 해요. 올해는 이렇게 얼룩말 무늬 예쁜 신발끈을 제작을 해서 일반인들, 특히 이제 러닝을 좋아하는 시민들이라든지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그들이 이 신발끈을 묶고 인증샷을 찍어서 혈우병 포함한 이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4월 17일이 세계 혈우인의 날이거든요. 이 혈우인의 날을 전후해서는요, 여러 기업과 단체들이 그 특별한 홍보 활동을 또 캠페인을 많이 벌이는데요. 미디어 파사들을 활용한 그 혈우인의 날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헌혈 캠페인, 그리고 레드타이 챌린지 같은 다양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운동화 끈을 꼭 묶어서 꼭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직접 환자 가족들에게 지원되거나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물론 많죠. 하지만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별도의 시행사를 통해서 환우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운영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지금은 이제 혈우사회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한국 UCB-제약이라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는데요. 혈우 환자 사이클 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혀 이제 자전거도 탈 줄 모르는 환자부터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혈우병 환자들을 한데 모아서 그 트레이닝을 하고 그 마지막에는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그 사이클 대회까지 나갔던 그런 아주 성과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네. 그리고 혈우병 환자 가족의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환자 가족의 힐링과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단지 여행을 갔다 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전후로 해서 그 가족의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또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 제약사나 또 이런 약품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요. 시행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한국 코에메 같은 환자 단체를 통해서 이제 환자 가족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회공헌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여행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정말 신선하고 좀 더 널리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 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편집장님? 사이클 같이. 아니, 저럼 그 이외에는 좀 어떤 형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밖에 또 혈우재단이요. 네. 그렇죠. 아주 유니크한 형태의 한국형 사회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혈우재단은 우리나라의 토종기업이죠. 그 녹십자라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공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990년도에 환자 가족과 녹십자가 함께 설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단 의원을 통해서 의료 지원 그리고 재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밖에도 그 여러 가지 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취업 교육 같은 복지 사업도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혈우사회에서 재단은 빼놓을 수 없는 이 사회공헌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그 제약업계의 사회공헌이 혈우사회에서 구석구석 아주 세련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위해 앞으로의 사회공헌 방향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주객전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제학술대회에 나가보면요. 이제 의료진이나 환자 그룹에서 진행하는 그런 발표보다도 제약사 주도로 진행되는 인더스트리얼 심포지엄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막 좀 의리의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보다도 의료진이 좀 더 그 임상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 가족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널리 보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환자 사회가 회사들의 공헌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과 그리고 균형감을 기르고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국혈우재단의 활동도요, 지금보다 더 재정 원천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공헌이 혈우병 분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더 큰 희귀질환 사회까지 확대되고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혈우병 관련 산업계의 사회적 공헌과 올바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약회사의 역할이 어렵고 희귀한 약을 만들어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 가족과 사회의 아픈 이면까지 어루만지는 따뜻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태일 편집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해모인사이드는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모필리아 TV의 김도영이었습니다. 편집장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건가요? 제가 한 2, 3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 앞뒤로 자가격리 15일씩 붙여가지고 한 달 정도 회사에서 휴가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으시겠다. 엄청난 회사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 모시고 네, 저희 해모인사이드에서는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루고 싶은 주제와 그리고 출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